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생각이 섬뜩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필로폰 같은 거 해서 얻는 쾌락이라는 거는 수영장에 있는 물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보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 뇌물에 뭐에 다 합치면 이 사람은 사형이죠, 사형. 열애사슬 2의 이제 주제는 좀 마약이죠. 1편이 끝나면서 이 김혜일이 모든 걸 다 부패를 청산해버리니까 이제 엄청 구담씨는 이제 깨끗한 데가 됐어요. 깨끗한 데가 되는데 한 5년이 지나면서 어디가 균열이 생기냐면 청소년들을 통한 마약 판매, 제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그 상현이라는 애한테 한 것도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마약을 주고 투약하고 그런 게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상현이가 이제 마약 거래를 한 또래 청소년들한테 이제 잡혀서 마약을 억지로 먹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 상현은 내가 원해서 마약을 한 건 아니고 청소년들이 이제 억지로 투약을 시킨 건데 이런 경우에는 상현한테 위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투약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게 죄가 안 되죠. 죄가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짓을 한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 어떻게 강제로 투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또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강요를 한 거니까 강요죄가 될 수도 있고 또 결과적으로 마약을 한 상태가 됐으니까 중상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상해죄가 될 수도 있는 그쵸. 거죠. 마약 중독자로 만들어버렸으니까. 네네. 네. 근데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마약을 뭐 제공하거나 아니면은 뭐 조제해서 투약을 시키거나 그러면은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 영리 목적으로 했다 아니면은 상습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되게 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은 만약에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제 이런 죄책을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 투약하는 걸 넘어서서 남한테 뭐 투약을 막 하게 만들고 우리 그 클럽에서 몰래 막 술에 약 타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도 너무너무 나쁜 행위지만 그 미성년자한테까지 하는 그쵸. 거는 진짜 그냥 죽어야죠. 진짜 나쁜 놈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마약을 했을 때 그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나요? 그렇죠. 그 촉법소년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죄 종류별로 뭐 어떤 거는 촉법소년이 있고 없다 이렇게 있는 건 아니니까 모든 마약 범죄든 폭력 범죄든 모든 범죄든 이제 촉법소년이라는 게 작동을 하는 거죠.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안 하지만 10살에서 12살, 14살까지는 뭐 소년원에도 가고요. 뭐 그런 조치들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가정법에서 보호처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촉법소년도 이 마약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마약 조직이 마약 공장을 이렇게 가동시키게 하는 노동자들을 다 노인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그 노인들 그 동네 노인들한테 양로원에 막 기부도 하고 해서 뭐 그 마약 패거리들이 큰 배를 띄워놔요. 큰 배 안에 마약을 제조하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 배를 그 마을 어귀에 있는 바다에 정박시켜 놓고 사람들을 버스 보내가지고 그 동네 노인들을 데리고 이제 거기서 다 모아놓고 마약 제조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노인들은 자기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고 그 취직이 잘 쉽지 않기 때문에 막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되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되게 많이 주면서 자식들한테 돈 받을 필요 없다. 자식들이 보내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 좋아하죠. 가서 하는데 이제 하는 일이 마약인 거죠. 취업 사기 아니에요? 취업 사기? 근데 이제 노인들은 되게 모르고 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제 마약인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알겠죠. 그쵸. 어느 시점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모르고 간 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못 묻겠지만 어느 시점부터 알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모르고 갔을 때는 뭐 취업 사기도 되겠지만 감금도 되는 거죠. 뭐 거기에도 약취 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범죄의 피해자로서 저기 규정이 되겠지만은 근데 만약에 그게 범죄인 걸 아는 순간 자기가 마약을 제조한다는 걸 아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공범이 돼 가는 거죠. 그 마약 조직의 뭐 이 한 행동의 모든 공범을 다 엮일 수가 있는 거죠. 방조범도 되고 뭐 공범도 공동정범도 되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거기서 받은, 그러니까 거기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나눠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수수하는 그렇죠. 죄도 있잖아요. 네. 범죄 수익을 수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범죄 수익에 관한 이제 특별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처벌 특별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 경우에도 그게 범죄 수익이라는 걸 몰랐다고 그러면 면제하는 그런 단서 규정이 있긴 한데요. 그걸 빠져나가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마약 공장에서 일을 했고 내가 이게 마약인 걸 알았고 그걸 통해서 버는 돈이 당연히 그 수익금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사실 빠져나가기가 쉽지 그걸 않죠. 몰랐다고 말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마약 공장인데. 그렇죠. 그리고 뭐 거기 좀 이상하지 않아? 뭐 뭔가 불법적인 그니까. 거 있지 않아? 그런 거는 그런 거 같아요. 이러면 이제 근데 그게 마약이라는 걸 몰랐다고 뭐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부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죠. 그
그 수수만 해도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까 생각보다 꽤 형량도 낮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노인을 쓰는 거는 하여튼 그 아이디어도 좀 나쁘게 참신한 거예요. 그 큰 배에 공장을 만들어 놓고 그걸 띄워서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약간 그런 아이디어, 그런 실제로 범죄들이 있어요. 배에 띄워놓고 하는 것들이. 그걸 이제 차용한 거고, 그것도 이제 노인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노인을 활용하면 노인은 뭔가 들켜도 처벌을 좀 덜 받을 것 같고, 잘 몰랐다고 할 수 그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또 증거가 그냥 살 날이 많지 않으니까 또 인멸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좀 말 안 들으면 또 어떻게든 뭐 죽이기도 쉽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 연고가 없고 막 찾을 수도 그쵸. 없는 그런 노인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막 실종돼도 막 쉽게 찾을 수도 없고, 그거 보니까 와, 저거는 진짜 실제로 저런 노인을 활용한 범죄가 있을 수 있겠다. 저거는 되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생각이, 섬뜩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범죄 수익, 그러니까 마약을 팔아서 벌어들인 수익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범죄 수익 같은 경우는 그냥 냅두나요? 다 주나요? 아니면은 몰수 같은 걸 하나요? 나라에서?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몰수하는 특별법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뭐 특정 범죄, 또 중범죄,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 이런 몰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같은 걸로 취득한 것도, 그리고 범죄 단체를 만들어서 취득한 것도 다 몰수를 하죠. 현실적으로 굉장히 그 범죄자들한테는 부담이 되거든요. 어떤 감옥에 가는 거야 감옥에 가서 몸으로 때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되게 다 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특히 이런 카르텔이나 범죄 조직들은 다 돈이거든요. 그 범죄 조직의 기반이 다 그 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뺏어버리면 추후에 이 범죄 조직이 와해될 수밖에 없고요. 그 추후에 다시 재범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돈 벌려고 그런 건데 그렇죠. 네. 한 번에 뺏겨버리면 사실 그만한 벌이 없기도 네. 해요. 사실 네, 그렇죠. 무서운 거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변호사님 마약 전담 판사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여기서 마약 조직의 수장으로 나온 사람이 김홍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뭐 마약 제조했지, 마약 유통했지, 뭐 범죄 단체도 막 조직했지, 경찰도 공격했지, 막 이렇게 진짜 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이제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뭐 특히 마약 제조하고 유통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나올까요? 원래 법정에만 따지고 보면은 마약을 제조하는 사람들, 제조하면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거든요. 5년 이상 이제 30년 이상 되는데, 이거를 상습으로 하거나 영업으로 하게 되면은 하한이 10년 이상이 돼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돼요. 하한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5년 이상이나 10년 이상은 아주 완전 다른 거죠. 근데 그 여기다가 미성년자에게 투약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은 또 이제 별도로 죄를 구성하면서 이제 그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는데, 이 김홍식은 너무 많이 했고 조직적으로 했고 사람도 여러 명 죽였잖아요. 살인에, 공무집행 방해에, 뇌물에, 뭐에 다 합치면 이 사람은 사형이죠. 사형. 뭐 사형을 해도 사람도 여러 명 죽였잖아요. 맞아요. 애들을 그렇게, 애들을 동원해서 막 그렇게 마약을 파는 망을 구축하고, 또 노인을 동원해서 마약을 제조하고, 이런 것들이 사형이죠. 야, 근데 이게 한번 중독되면은 진짜 힘든 게, 어떤 필로폰 중독자가 단약을 했던 사람의 말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 모든 쾌락, 그 제일 크센 쾌락, 이 이제 주먹만 하는 거라면, 지금 이 마약 필로폰 같은 거 해서 얻는 쾌락이라는 거는 수영장에 있는 물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맛보면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을 하면 이제 영원히 하는 거니까, 그 한 번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마약이나 매춘이나 이런 것들은 뭐 사회에 뭐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 음지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양지에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권력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는 그 양지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모든 걸 박멸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거 곰팡이를 다 박멸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음지나 음습한 곳에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기 안 가면 또 당하지 않는 그런 체제만 유지돼도 좀 성공적인 건데, 이 마약이 청소년한테 가고, 그것도 심지어 백주 대낮에 강남에 그 대치동에 애들 막 한 애들한테 버젓이 공부 잘 되는 약이라면서 파는, 그리고 그게 국제 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 양지 문지방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정말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약도 없고 또 범죄도 없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